외대 보겠습니다. 이제 외대의 입시의 변화점을 보면 우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라는 전형이 있어요. 이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. 기존에는 이제 면접 50%였는데 면접을 없애고 이제 서류 서류로만? 100%로 바꿨다라는 거. 그리고 논술 전형도 좀 바뀌었어요. 원래는 외대가 논술 80에 교과가 20% 반영하는 전형이었거든요. 근데 올해부터는 아예 논술 100% 교과도 반영하지 않겠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요게 이제 제가 보는 좀 주목해서 본다? 뭐 주목한다기보다는 가장 큰 변경점이라 보는 게 외대가 글캠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서울캠이 있고 글캠이 있습니다. 네. 일반적으로 외대의 서울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대를 생각하시면 되죠. 전부 외국어, 그렇죠. 어문계열 학과들. 네. 요걸로 이루어져 있고, 요 글로벌 캠, 요 글캠이 인문계열 학과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연계 학과들을 갖고 있어요. 일부. 네, 네. 그래서 외대하면 우리가 아 여기는 자연계가 아예 없다. 아, 일부 있죠. 서울캠을 기준으로 해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. 네. 그런데 원래는 글캠에 일반적인 종합형 대학처럼 되어 있는데 이 글캠이 원래 논술도 갖고는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. 논술만 보면 되는 학교. 근데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걸었습니다. 그래서 국수형 탐구 한 과목 기준에서 한 개가 그래도 3등급은 들어와야 된다. 약간 수능 공부하라는 소리네. 그거보다는 진짜 많이 쓰거든. 여기래. 왜냐면 최저가 최저가 없으니까. 논술이잖아. 거기에 기존에 80이고 교과가 20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안 되는데 눈 높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와서 쓰는 이게 거야. 진짜 그냥 한약 쓰는 거야. 어차피 정시 준비하는 애들 기준에서는 그냥 6 논술로도 많잖아요. 그렇죠. 6 논술로인데 뭐 내신이 막 5등급 6등급이야. 막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논술 100 뚫어야 되는데 논술 100을 뚫기에 이 정도 급 위에 있는 학교 라인들이 그래도 수능 최저가 2합 5나 2합 6 정도 걸려 있단 말이야. 만만치가 않죠. 그치. 솔직히 얘기하면. 그런데 외대야. 뭐 글캠이라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네? 그러면 무조건 쓰는 거지.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나 소나 그렇죠. 다 일단은 쓰는 다 찔러본다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게 아닌가. 솔직히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게 아니면 요렇게 할 필요가 없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합까지 돌아가다 보니 추합도 워낙 많이 돌아가고. 그러니까 생각보다 논술로 붙는 애들의 퀄리티가 좀 낫다. 많이 낮다. 아. 그 판단을 하니까 일단은 아까 하루 원장님이 얘기한 기준점을 세우자. 허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최소한 그럼 니네가 야, 한 개는 3등급은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. 그러고 논술 100으로 바꿨잖아요. 그러면 논술에 대한 반영비를 높였으니까 논술의 이 난이도 있잖아요. 요것도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. 논술 100으로 바꾸면 완전히 논술로만 뽑겠다는 거니까.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시에서 외대의 가장 큰 좀 의미 있는 변화? 그러니까 서울캠이 아니라 글캠 얘기를 한 거라 저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변화점이 많지는 않아서. 정시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딱 바뀐 거는 요 정원 외 이 특별 전형의 모집 인원만 바뀌었습니다. 농어촌 전형이 135명에서 101명인데 서울캠이 50명, 글캠이 51명.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이 50명을 뽑았는데 늘렸어요. 84명으로. 그래서 서울캠 42명, 글로벌캠 42명. 근데 이거를 빼면 바뀐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큰 변화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캠이 뭐 미적 기하를 본다고 해서 뭐 가산점을 주거나 하진 않았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한국 외대도 어떻게 보면 필수 응시 영역은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다. 네. 외대 같은 경우에는 변화점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유니크한 대학이잖아요. 네, 어떻게 보면 그렇죠. 특성화 대학이에요. 네, 특성화죠. 특성화죠. 그러니까 네. 자연계 친화 특성화가 아니라 인문계 인문계. 친화 특성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독특한 학교이긴 해요. 왜냐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집단들의 성향도 그렇고 그렇죠. 약간은 우리가 무조건 뭐 외고 애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시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지 정시까지 고려했을 때 외대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색깔이 조금 틀려요. 진짜 어문 계열 쪽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. 요런 친구들이 실제로 외대를 정시로 많이 써요. 무조건 학교 이름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쓰더라도 외대를 아주 무조건 선호하지 않습니다. 중앙대, 경희대, 아마 시립대하고 외대가 거의 비슷할 비슷하다? 겁니다. 네. 외대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. 왜냐면 시립대가 인문계열 학과가 몇 개 없어서.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중앙대, 경희대를 빼면은
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시립대. 시립대가 훨씬 더 선호 현상이 크고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대에 대한 이 선호도가 큰데 이유가 뭐냐면 시립대는 이 인문계 학과가 몇 개 없고, 몇 개 없고, 그렇지. 외대는 자연계 학과가 2개밖에 없어요. 그 요즘에 생긴 AI 에, 빼고 에, 없어요. 그러니까 학생들 선택 권한이 없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다. 여기는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외대에 대한 정시의 변화점도 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.